이게 이제 고체 생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한 번 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액체 생검이 고체 생검에 비해서 장점이 있으니까 꼭 그 체액 내에 암세포나 아니면 그 DNA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암세포가 있더라도. 안녕하세요.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성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폐암의 진단에 대해서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주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는 김주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폐암 진단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가능한 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폐암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진단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피검사, 액체 생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다른 방식으로도 진단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폐암 환자가 좀 많이 늘면서 검사들을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통을 하게 되면 아주 예전에는 병이 있는 부분을 수술해서 떼어내서 직접 하는 조직 생검 방식이 있고 또 내시경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병변이 있는 부위를 이제 직접 조직 검사를 아주 소량의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하거나 기관지 내시경을 하거나 바늘로 찔러서 하는 검사들이 환자들한테 매우 침습적입니다. 즉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합병증이 없는 검사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때문에 간접적으로 혈액이나 소변이나 기타 체액을 통해서 검사하는 방식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있는 체액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를 액체 생검이라고 이제 실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조직 검사는 고체 생검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암 조직을 직접 뜯어내서 하는 검사들이 이제 기존의 전통 방식이라면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액체 생검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액체를 채취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종류가 있죠? 그런 액체의 종류가? 네, 보통 가장 쉽게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혈액 검사가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변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병이 생긴 부위에 체액, 폐암 같은 경우에 늑막에 병이 생기기 때문에 늑막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최근에는 기관지 내시경에 세척한 세척액으로 진단하는 방식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다, 소변, 아니면 늑막액, 아니면은 기관지에서 이제 추출한 체액으로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서 어떤 거를 보시는 거죠?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암세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암세포의 DNA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서 분비된 엑소좀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혈액에서는 암세포 자체가 직접 검출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암세포 특이한 유전자 돌연변이만을 저희가 직접 조각 DNA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포 자체에서 분비나는 엑소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특이 엑소좀을 뽑아내가지고 암세포를 진단하거나 특정 돌연변이나 상태들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발전해 있는 부분이 혈액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표준이 되어 있고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기타 체액 같은 걸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진단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암세포 자체를 본다, 그리고 암세포 DNA를 본다, 그것까지 이해가 잘 가는데 엑소좀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 같아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세포 내에 엑소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안에는 오래된 세포들이나 안에 DNA나 RNA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면 거기서 다 부순 다음에 그 자리에 모아놓고 있어서 그것들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내 몸 상태가 이래하고 전달하는 매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강한 세포일 때랑 암세포일 때랑 좀 달라서 이때 나타나는 엑소좀의 특이한 형태들이 진단에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엑소좀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좀 쉬운 말로 하면 엑소좀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작은 무슨 메신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액체 생검이 고체 생검에 비해서 장점이 있으니까 요즘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고체 생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체 생검은 직접 암세포를 진단하는데 피부를 뚫거나 수술을 하거나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액체 생검은 우리가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할 때처럼 그냥 피를 좀 더 뽑아가지고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할 수도 있고 언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수술 전후 상관도 없고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든 게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렇게 장점이 많으면 수술도 안 하고 조직 검사도 안 해도 되는데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는 점점 더 조직 검사를 많이 하고 그런 걸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 액체 생검은 요 하나만으로 병을 진단하는 데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고체 생검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한 번 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액체 생검을 통해서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처럼 암세포 다 떼어난 다음에는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기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때는 피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덩어리나 모양이 보이지 않아도 병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고 그런 검사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떼서 검사를 한다는 거는 조직을 제대로 뗐으면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액체 생검은 제가 생각하기에 꼭 그 체액 내에 암세포나 아니면 그 DNA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암세포가 있더라도.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주 병이 진행된 상태면 모르겠지만 초기 상태일 때는 암세포가 돌아다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초기부터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양이 너무 적으면 진단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가 10가지 모양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건 한 가지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암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모습만 보여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검사에서 많이 보인다고 해서 병이 중증 상태도 아니다. 그래서 의사들과 전문의들과 상의하시는 게 매우 필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 대체한다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도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도 현장에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으로 고체 생검을 하는 겁니다. 병변 부위를 직접 찾고 진단하는데 가장 정확한 정보를 많이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체 생검은 암이 중간에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했을 때 다시 조직 검사를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고 환자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런 경우에 최초에 혈액에서 이 암 세포나 암 특정 돌연변이가 나왔던 환자에서 치료 후에 나빠졌거나 좋아졌던 걸 추정할 때 이 액체 생검들을 사용을 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졌거나 좋아졌을 때 간접적으로 역시 좋아졌구나 혹은 나빠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어떤 때는 병이 굉장히 몸에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직 검사나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한테 혈액을 통해서 특정 돌연변이나 암세포를 찾아내게 되면 암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최근에 사용하는 다양한 표적 항암제를 비롯한 최신 치료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체만으로 안 되는 걸 액체가 보완하고 액체만으로 안 되는 걸 또 고체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액체 생검의 종류를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지금 확실하게 뭐가 제일 좋다? 그런 게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실제 우리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게 무엇이고 현재 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관심일 텐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제 혈액으로 하는 액체 생검이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 중에는 DNA를 보는 형태가 가장 상용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엑소좀이라든지 암세포를 직접 측정하든지 이거는 실험실의 연구 단계에 들어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 발전해야 환자들이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검사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이 검사하는데 비용이나 보험이 되는지 그런 것도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용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이제 실제로는 현장에서 상용 가능하냐라는 게 첫 번째고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으로 하는 DNA 검사들은 많이 상용화돼 있다. 두 번째는 그런 검사들이 보험 급여가 되냐 하면 급여가 되어 있다. 일단 여기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근데 상세적으로 급여가 되기도 하고 비급여가 되기도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치 선생님들과 좀 상의가 필요한데요. 가능한 한 급여 항목 내에서는 검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자들에 권하기도 하고 환자들이 따라오시고요. 아직은 비급여일지라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조직 검사가 너무 위험하거나 너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에 있는 경우 의심이 많이 되는데 진단이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들은 비급여 검사법이라 하더라도 환자들과 잘 상의해서 현장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액체생검 기술이 지금은 일단 혈액 내에서 DNA를 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연구들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제 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무슨 AI 기술이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들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AI 정보 기술과 융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다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조직 진단, 혈액 진단, 그다음에 환자 정보 이런 것들을 모합했을 때 가장 진단이 적절한 방식들을 찾아내거나, 그다음에 아까 엑소좀 기술이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엑소좀은 한 개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특성이 몇 퍼센트 있을 때 무슨 병일 확률이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는 기법들이 활용이 되면서 진단과 치료에 모니터링되고 통합하는 기술들이 많이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AI 기법들이 동원되면 이런 혈액 검사라도 멀지 않은 날에는 실제 조직 검사하는 것 이상으로 진단의 정확도나 특이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요즘은 검진 많이 받으면서 그 초기 폐암으로 의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CT 보고서 폐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의사들이 하는데, 액체생검이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정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조금 달라진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초기라는 개념이 결국엔 사진상의 병이 조금 작게 보일 때 초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초기 환자라고 수술했지만 수술하고 얼마 뒤에 바로 재발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피검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게 미리 조기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진상으로만 초기라고 우리가 했던 환자들이 만약에 액체생검 통해서 암세포나 DNA가 돌아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이게 정말 초기라고 보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조차도 우리가 나중에는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반대로 액체생검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사진에선 보이는데, 그런 경우는 암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암세포 자체는 되게 이질성이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사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수백 가지, 수억 개의 암세포가 들어있고, 돌아다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고 그 자리에 뭉쳐있는 놈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암은 그 자리에 있는 거고 떠돌아다니는 암은 다른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암이 있고 떠돌아다니는 암이 없다고 거기 보이는 건 암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가지 검사가 뭐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모든 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암을 이제 진단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폐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진단 과정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말씀해주고 싶으신 점이 좀 있으실지요? 사실 이제 폐암을 진단받으면 처음에 이제 의심된다는 순간부터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심리적으로 어렵고, 진단하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고 뭔가 확실하게 의사들이 말하면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데, 한 번 더 해보자, 좀 이상하다 그러면 더 뭐 딴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대부분 의사들은 가장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검사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검사하고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궁금한 점은 마음에 두시지 말고 담당 선생님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도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냐, 왜 이런 걸 먼저 안 하시냐,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환자분이랑 담당 주치의쌤이 충분히 소통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검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